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한 장인의 새로운 바게트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게트의 비밀이 바로 한국의 누룽지라는 사실인데요. 프랑스에서도 손꼽히는 바게트 명장이 우연히 한국의 누룽지를 맛본 뒤 평생을 바쳐온 제빵 철학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바게트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그가 어쩌다 한국의 누룽지에 빠져버렸을까요? 그리고 누룽지 비법을 전수한 한국의 한 할머니의 프랑스 언론과의 뜻밖의 대화까지, 지금부터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의 파리는 고요하지만 생동감이 넘칩니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노천 카페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따뜻한 커피와 막 구운 크루아상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어요. 골목 어귀에서는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작은 꽃집에서는 신선한 튤립과 장미가 진열대에 놓입니다. 아침의 찬 공기를 가르며 빵집들의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하면 파리는 비로소 깨어납니다. 제 이름은 장피에르이며 이 거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같은 자리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반죽을 치대고 오븐의 온도를 맞추며 최고의 바게트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빵은 파리에서도 손꼽히는 맛으로 유명해요.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한, 씹을수록 깊은 풍미가 우러나는 바게트. 나는 늘 확신했어요. 내 바게트의 바삭함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식감이라고. 그런데 내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에 베이커리는 손님들로 붐볐어요. 바게트, 크루아상, 샹피뇽 브리오슈를 사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빵을 포장하고 계산을 도왔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한 동양인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이곳이 처음인 듯 진열대를 둘러보며 빵을 고르고 있었고, 옆에 있던 여자는 무언가를 한 손에 들고 바삭하게 씹고 있었어요. 작은 과자나 크래커인가 싶었지만 내가 본 그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얇고 노릇한 조각을 손에 들고 꾸준히 먹고 있었어요. 바게트보다 더 얇고 거칠어 보이는 정체불명의 무언가였습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가 씹을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자꾸만 신경을 긁었어요. 바사, 바사사, 어디서 나는 소린가 싶어 고개를 들면 그녀가 태연하게 또 한 입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옆에서 곁눈질하며 손짓했어요. 그만 좀 먹어. 하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그러고는 또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씹었어요. 나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녀가 계속 그걸 씹는 바람에 도저히 신경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바게트도 충분히 바삭한데 왜 굳이 저걸 그렇게 계속 먹는 걸까? 대체 저게 뭘까? 커플이 계산대로 다가왔어요. 남자가 고른 빵들을 하나씩 담아 계산하는 동안 여자는 여전히 그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인내심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바사. 그녀가 또 한 입 깨물었을 때 나는 그만 계산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하나 맛볼 수 있을까요? 여자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어요.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신경 쓰인 게 아니었군. 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손을 주머니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작은 봉지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이거 누룽지라고 해요. 밥을 지을 때 바닥에 눌러 생기는 건데 바삭하면서도 정말 고소해요. 나는 그 작은 봉지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밥을 지을 때 생기는 거라고? 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직업적 호기심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 깨무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내가 알던 바삭함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식감이었습니다. 처음엔 바게트보다 더 단단한 듯했지만 씹자마자 사각사각하면서도 부드럽게 부서졌어요. 딱딱해서 부서지는 게 아니라 마치 시간이 만들어낸 결처럼 부드럽게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퍼지는 고소한 맛, 거칠지만 은은한 단맛이 올라오며 씹을수록 깊은 풍미가 입안에 감돌았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남은 누룽지를 내려다보며
다시 한 조각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입. 바삭함을 위해 숙성을 연구하고 반죽을 조절하고 화덕의 온도를 맞춰가며 수십 년 동안 빵을 만들어 온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조각이 내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어온 바삭함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꿔놓고 있었어요.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녀는 빙긋 웃었어요. 오래 눌러서 구운 거예요? 특별한 기술 같은 건 없어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랜 연구와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었던 내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누룽지의 식감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밥이 눌러붙어 생긴 것뿐인데 왜 이토록 매력적인 바삭함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누룽지라는 것을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룽지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 온 바삭한 식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완성된 것이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프랑스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가게를 비우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바게트만을 연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룽지를 처음 씹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어요. 내 평생의 신념을 뒤흔든 작은 조각.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나는 긴장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은 내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파리를 벗어나 본 적은 많았지만 대부분 유럽 내에서의 여행이었어요. 아시아,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어요. 내가 찾고 있는 진짜 바삭함의 비밀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압도당했습니다. 수많은 간판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눈부신 네온사인, 밤에도 활기찬 거리. 파리의 고즈넉한 풍경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내 목적지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룽지를 전통 방식으로 만든다는 한 시골 마을로 향해야 했어요.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시골길을 따라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곡식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누룽지를 평생 만들어 온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내 방문을 보고 놀라면서도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어요. 프랑스에서 왔다고? 그것도 빵을 만드는 사람이? 할머니는 나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저는 바게트를 만드는 제빵사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먹은 누룽지의 바삭함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직접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안으로 들이며 커다란 가마솥을 가리켰어요. 그럼 잘 봐도 누룽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쌀을 깨끗이 씻어 가마솥에 넣고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밥이 조금씩 눌어붙는 듯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불 조절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 조절이야.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세면 타버리고 너무 약하면 제대로 안 눌어붙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바게트는 반죽을 숙성시키고 고온에서 빠르게 구워내야 하지만 누룽지는 천천히 시간과 온도로 완성되는 음식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가마솥에서 누룽지를 긁어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부분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노릇노릇하게 익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어 나에게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바삭, 쫀득. 이건 단순한 바삭함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만들어낸 바삭함이었습니다. 씹을수록 깊은 고소함이 퍼졌고 그 안에는 은근한 단맛까지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삭함은 전혀 거칠지 않았습니다. 바게트처럼 딱딱하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간이 만든 결처럼 부드럽게 무너졌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바삭함을 위해 숙성을 연구하고 반죽을 조절하고 화덕의 온도를 맞춰가며 수십 년 동안 빵을 만들어 온 나였어요. 하지만 누룽지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했던 말이 이해됐어요. 이건 그냥 생기는 거야. 애써 만들려 하지 말고 기다려 보면 돼.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바삭한 빵을 만들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떠올랐어요. 온도 조절, 습도 관리, 반죽 숙성. 하지만 누룽지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완성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숭늉까지 맛본 저는 한국의 구수함에 푹 빠지고 말았죠. 할머니에게 배운 후 나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누룽지를 생산하는 공장도 방문했어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공장에서는 일정한 온도로 쌀을 구워 균일한 바삭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최신 기계들이 자동으로 쌀을 눌러 일정한 두께로 구워냈고 가마솥이 아닌 대형 오븐에서 일정한 온도로 완벽하게 조리되고 있었어요. 나는 이 과정을 보며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누룽지의 본질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바삭함이었지만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면 더 정교한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결합하면 더 완벽한 식감을 구현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경험을 내 빵에 적용하면 새로운 바삭함을 창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룽지에서 배운 철학을 바게트에 접목한다면 전혀 새로운 맛이 탄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빵을 구울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오자마자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누룽지의 원리를 바게트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게트는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구워야 하지만 누룽지는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눌러가며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두 개념을 접목하면 새로운 차원의 바삭함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먼저 나는 기존 바게트 반죽에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누룽지가 밥에서 탄생하듯 쌀을 반죽에 섞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바게트는 밀가루가 주재료였지만 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쌀가루를 섞어 새로운 조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처음 만든 반죽은 너무 단단했습니다. 쌀가루의 함량을 조절하면서 최적의 질감을 찾아야 했어요. 기존 바게트의 반죽은 단순한 밀가루와 물, 소금, 이스트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쌀가루를 섞자 반죽의 질감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나는 적절한 비율을 찾기 위해 수십 번의 실험을 거듭해야만 했어요. 밀가루와 쌀가루의 비율을 바꾸어가며 구워보았고 때로는 숙성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죽의 수분 함량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던 중 나는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누룽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음식이에요. 반죽을 무리하게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굽는 과정에서 누룽지의 원리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나는 굽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일반적인 바게트는 뜨거운 화덕에서 빠르게 구워지지만 나는 일부러 온도를 낮추고 구워지는 시간을 길게 조정했습니다. 그러자 기존 바게트보다 더 깊고 고소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겉이 원하는 만큼 바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국에서 배운 방법을 떠올렸어요. 가마솥에서 밥을 눌러가며 만드는 방식처럼 바게트를 오븐에서 천천히 굽다가 마지막에 높은 온도로 한 번 더 구워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빵을 꺼내자 표면이 마치 누룽지처럼 노릇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으로 두드려 보니 딱딱한 소리가 났고 칼로 자르자 사각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부서졌어요. 나는 기대를 안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처음 씹는 순간 나는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기존 바게트보다 더욱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특히 겉면은 누룽지 특유의 깊은 풍미를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은 바게트 특유의 쫄깃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게트와 누룽지가 완벽하게 결합한 듯한 맛이었어요. 기존의 바게트는 바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딱딱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룽지 바게트는 시간이 지나도 겉면의 바삭함이 유지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누룽지의 원리가 바게트에 완벽하게 적용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바게트였어요. 나는 이 빵에 누룽지 바게트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바게트를 가게에서 선보이자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평소 단골이던 고객들은
이건 내가 여태 먹어본 바게트 중 최고야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갔어요. 처음에는 단골 고객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곧 SNS를 통해 누룽지 바게트가 화제가 되었어요. 프랑스 바게트의 혁신, 바삭함의 신세계, 누룽지에서 영감을 받은 바게트.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 음식 평론가들이 내 빵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전통과 혁신이 만난 바삭한 기적, 누룽지 바게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방송국에서도 내 가게를 취재하러 왔고 심지어 프랑스 유명 요리 잡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 빵은 한국에서 배운 누룽지의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기다림이 만들어낸 바삭함, 그리고 깊은 풍미.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완벽한 바삭함입니다. 내 빵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찾은 새로운 방식.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기다림의 미학이 담긴 빵. 나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 모든 혁신의 시작이 된 한국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직접 한국에 연락해 할머니를 프랑스로 초대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정말 프랑스에 가도 되겠나? 나는 웃으며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 빵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직접 먹어봐야겠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누룽지를 가르쳐준 할머니가 프랑스로 오게 되었어요. 나는 할머니가 내 가게에 방문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나는 공항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괜히 손을 몇 번이나 문지르며 긴장을 감추려 했어요. 할머니는 나에게 누룽지의 철학을 가르쳐준 분이었고 이제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만든 누룽지 바게트를 맛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마침내 입국장이 열리고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나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긴 비행 때문인지 피곤해 보였지만 프랑스에 온 것이 신기한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정말 왔구먼. 이거 꿈이 아닌가?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꿈이 아니에요, 할머니. 프랑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프랑스의 풍경을 감탄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이거 참 우리나라하고는 또 다르네. 근데 빵 굽는 냄새는 어디서나 좋은 거구먼. 드디어 가게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과 손님들은 특별한 손님이 온 것을 알고 모두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분이 그 전설의 누룽지 선생님이시군요. 직원이 농담 섞인 말로 인사를 건네자 할머니는 머쓱한 듯 손을 저으셨어요. 에이, 전설은 무슨, 그냥 밥하다 보면 생기는 게 누룽지지.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냥 생긴다는 철학이 내 인생을 바꾼 것이라는 걸. 나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구운 누룽지 바게트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노릇하게 구워진 바게트를 접시에 담아내오며 나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누룽지의 원리를 적용해 완성한 이 빵을 할머니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할머니는 조용히 바게트를 들어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셨어요. 겉이 단단하게 눌려있는 걸 확인하고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가게 안은 조용해졌어요. 모두 할머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씹으며 입안에서 퍼지는 맛을 음미하셨어요. 바삭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참말로 맛있구먼. 나는 긴장이 풀리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응, 이거 누룽지네. 바게트인데도 누룽지야. 그 누룽지의 고소한 맛이 딱 살아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민과 연구, 실패와 도전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내 방식으로 녹여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프랑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 빵을 만든 영감이 되신 분이시라고요?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날 나는 할머니와 함께 손님들에게 누룽지 바게트를 직접 나누어 주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빵을 베어 물고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기존의 바게트보다 더 깊은 맛이 나요. 씹을수록 풍미가 살아있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나는 조심스레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방송에서 누룽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실래요? 할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고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누룽지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지만 밥을 짓는 마음이랑 빵을 굽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누룽지와 기다림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나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프랑스어로 바삭함의 철학이라는 뜻의 문구가 새겨진 앞치마와 누룽지 바게트를 한가득 담은 바구니였어요. 할머니는 선물을 받고는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이제 자네가 더 맛있게 만들 줄 아니까 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기다림의 힘이란 걸요. 할머니는 프랑스로 오신 것만으로도 벅차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내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날 이후 누룽지 바게트는 내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어요. 단순한 빵이 아니라 한나라의 철학이 스며든 빵으로. 그리고 그 철학을 배운 나는 더 깊은 바삭함을 연구하기 위해 오늘도 오븐 앞에 섰습니다. 바삭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여전히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과 가마솥 앞에서 누룽지를 긁어내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기다림이 만든 바삭함, 그 맛을 아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의 바게트 장인이 한국의 누룽지를 만나 새로운 바삭함을 창조해낸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코웃음을 쳤던 작은 한 조각의 누룽지가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전혀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예상치 못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우리가 늘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문득 생각해 봤어요. 바삭함이라는 건 단순한 식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철학이라는 걸요. 프랑스 바게트의 장인 정신과 한국 누룽지의 기다림의 미학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맛을 탄생시켰듯이 어쩌면 우리도 익숙한 것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